소란의 연우는 아침마다 장독대에 얹힌 소립의 눅눅한 향을 맡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장독 위로 내리는 새벽 물안개가 여름 끝과 가을 초입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처마 끝에 말리던 고추와 참깨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다. 집 뒤로 오솔길을 따라 오르면 선앙당이 있고 그 옆에는 오래된 회나무가 강으로 그림자를 떨군다. 회나무 아래엔 늘 마을의 사연이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연우의 혼사였다. 연우의 아버지 연칠성은 몇 해 전 강나루 싸움에서 목숨을 잃었다. 물기를 트는 문제로 시작된 다툼은 금세 회불과 몽둥이가 오가는 원한으로 번졌고 그날 이후 두 마을 사이에 말 못할 상처가 켜켜이 쌓였다. 그런 와중에 잡힌 혼사, 물골의 도석만, 춘창의 아들, 도석준과의 결연은 어른들이 피로 쓰지 않고도 평화를 얻을 마지막 기회라고 여겼다. 매파오 씨는 기러기 한 쌍이면 강도 길을 배워 건넜죠. 하고 웃었지만 웃음 뒤에 붙은 한숨은 지울 수 없었다. 연우의 동생 도유는 그 혼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누이, 그네들은 우리 아비를 하고 이를 악물다 말고 부엌 문턱을 발로 툭 찼다. 그의 어깨는 늘 앞서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들썩거렸고 눈동젠 마른 장작 같은 마찰이 스치곤 했다. 어머니 한 씨는 도윤의 팔을 잡았다. 얘야, 피 흘려 얻는 건 또 피뿐이야. 너희 아비도 그걸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날 낮, 선앙당에 올린 비당근이 바람에 흔들렸다. 연우는 무릎을 꿇고 산신에게 차양을 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와 그 사람의 발걸음이 서로의 그림자를 밟지 않게 하소서. 바람 끝에 들기름 냄새가 스며들었고 먼 데서 꽹과리가 한 번 울렸다. 물골에서 건너오는 장정들이 내일 밤 함을 들이러 온다는 정갈이었다. 해에 질 무렵 마을 어귀장승은 붉은 빛으로 물들고 집집마다 기름종이에 불을 밝혀 마당을 덩실덩실 가늘게 흔들었다. 연우는 큰 고모에게서 받은 사뿐한 쪽빛 치매에 홍색 저고리를 맞춰 입었다. 겹쳐진 비단의 감촉은 손끝을 살짝 간지렸다. 어머니는 은장도를 허리에 달아주었다. 홀레날 여인에게 주는 칼은 흉기가 아니고 맘의 덕목이야.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란 뜻이지.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마음 한편에 또 다른 의미가 달라붙었다. 만약 무엇인가 잘못될 때 내가 내 손으로 끊어야 할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달이 떠오르자 물골 쪽에서 소리꾼의 목청이 야밤을 헤쳤다. 함 사세요, 함 사세요. 북과 장구가 흥을 받고 붉은 함에 매단긴 술이 달빛을 베어냈다. 함꾼들이 장난스럽게 값을 부르며 마당을 돌자 아이들이 뒤를 쫓아 깔깔대고 어른들은 감내기를 밀고 당겼다. 매파오 씨가 일부러 엄살을 떨며 이 집 규수 마음값이 세서 말이야 하고 웃자 모두가 따라 웃었다. 혼례의 장난은 평화의 예행 연습 같았다. 그러나 그 웃음은 문득 가느다랗게 끊겼다. 함을 내려두어 기러기 목각을 꺼내는 순간 나무 기러기의 목이 어디선가 단칼에 스친 듯 반쯤 금이 간 채로 드러난 것이다. 함꾼 중 한 명이 어라 하고 눈살을 찌푸렸고 매파오 씨가 잽싸게 손수건으로 목을 감쌌다. 나무결이 들떠 그랬을 게야. 별것 아니네. 오 씨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가까이 있던 노인 하나가 잠깐 입술을 다물었다. 기러기, 목이 금간 홀레라. 길지 않은 속담이 있었으나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때 대문 밖에서 쿵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났다. 누군가 돌멩이에 무언가를 단채 대문짝에 내리친 듯 했다. 도윤이 바람처럼 달려나갔고 연우도 뒤를 따랐다. 대문에 매달린 것은 마른 볏짚으로 엮은 작은 새인형, 축귀, 죽귀의 의미로 가끔 산골에서 보던 것이었다. 다만 이상한 건 그 인형의 배에 검은 먹으로 거칠게 그어진 글씨였다. 혼례를 멈춰라. 물골에서 보낸 협박이야. 도윤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아냐. 연우는 무심코 손가락으로 볏짚을 매듭을 더듬었다. 이 매듭은 그녀의 집안 부엌에서 쓰는 방식과 같았다. 굵기를 2번 바꾸어 고리를 만드는 방식. 마을마다 달랐고
소는 습관을 숨기지 못한다. 어머니는 둘을 말리며 인형을 떼어 불 속에 던졌다. 볏짚은 잠깐 지지직 소리를 내다 이내 재로 변했다. 함들이가 끝나고 집안은 조용히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내일 새벽 초래상을 차릴 얘기를 하며 흩어졌고 어머니는 연우의 머리칼을 비껴 느슨한 쪽을 틀어주었다. 빗살이 두피를 스칠 때마다 잔잔한 소금기 같은 감각이 번졌다. 잠을 좀 자두렴. 어머니가 말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연우는 기러기 목각을 다시 들여다보고 싶어졌다. 금간 그 목이 마음에 걸렸다. 나무결 탓이라면 내 손으로 다독여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마당 끝 광창으로 갔다. 광은 차고 어두웠다. 장독 사이를 지나 문고리를 잡아당기자 메주 냄새와 마른 들풀 냄새가 한데 섞여 코를 찔렀다. 초를 켜고 함을 열었다. 붉은 비단 속에서 기러기를 들어올리자 감싸고 있던 손수건이 미끄러졌다. 그 순간 기러기 몸통과 등판 사이 얇은 한지 조각이 붙어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연우는 조심스레 그것을 떼어냈다. 손바닥만 한 종이에 세 줄의 글씨. 피는 강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강은 오래전부터 안쪽으로 스며들었다. 오늘 밤 소란나루. 숨이 가늘게 막혔다. 피는 강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피 흘림이 강 건너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는 뜻인가.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초 불을 손바닥으로 막아가며 종이를 다시 접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오려는 순간 광의 석가래 위에서 희미한 삐걱임이 났다. 사람의 발끝이 나무를 스치는 소리였다. 연우가 고개를 드는 찰나 등 뒤에서 거친 손이 입을 틀어막았다. 소리 내지 마. 낮게 깎인 목소리. 그런데 이상했다. 칼끝 같은 증오보다는 젖은 흙처럼 눅진한 떨림이 있었다. 오늘 밤 혼례는 없다. 네가 나루로 나오면 다 말해주마. 연우는 몸을 틀어 손을 뿌리치려 했으나 그 손은 오래 망설여 붙잡은 것처럼 약했다. 그녀가 어깨를 확 밀자 손이 풀렸다. 발소리는 문 밖으로 달아나 어둠 속에 사라졌다. 연우는 숨을 몰아쉬며 대문을 향해 몇 걸음 떼다가 멈췄다. 나루로 나가면 무엇을 듣게 될까? 그리고 누가 나를 부른 걸까? 그때 마당 건너편에서 또 다른 인기척. 도윤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불붙은 송진토치가 들려 있었고 불빛이 그의 눈동자를 이글거리게 만들었다. 누이, 도윤이 낮게 말했다. 지금 나루로 갈 셈이야? 그의 발치에 조금 전 불 속에 던진 볏짚 인형의 재가 바람에 흩어지며 미약한 붉은 점들을 남겼다. 그 붉음이 이상하게도 기러기 목의 금과 겹쳐 보였다. 연우는 대답 대신 품에서 종이를 꺼내 보여 주려 했다. 하지만 종이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언제? 방금 그 손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도윤은 토치를 높이 들고 광 쪽으로 두 걸음 다가섰다. 누이,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내일 정말 그 집 문으로 들어갈 거야? 바람이 불었다. 처마 끝 기름종이 불이 가늘게 일렁였다. 그 불길이 잠깐 길어졌다가 마치 누군가의 손길을 받은 듯 둔탁하게 깜박였다. 그리고 하늘에서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 마당 한쪽 기둥에 불붙은 헝겊이 꽂힌 화살이 박혔다. 불씨가 기름종이를 집어삼키며 확 일었다. 인기척은 사방에서 흩어졌다. 누군가 담을 넘어 달아나는 소리, 누군가 헛간 문을 걷어차는 소리. 도윤이 물! 하고 외쳤고 어머니가 대야를 들고 달려왔다. 연우는 눈을 치켜들었다. 불빛 너머 담장 위로 검은 갓을 눌러쓴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 그림자는 잠깐 고개를 돌려 연우를 보았고 달빛 아래 드러난 턱선의 흉터가 낯익었다. 도석준? 아니면 연우가 눈을 가늘게 뜨는 사이 그림자는 기러기 목각을 담장 밖으로 던졌다. 나무가 바닥에 떨어지며 두동강이 났다. 깨진 등판에서 한지 조각이 반짝. 그러나 곧 불길이 덮쳤다. 끝 문장 훅. 화염이 기러기의 부리를 핥아 삼키는 순간 어둠 속 그 목소리가 다시 낮게 흘렀다.
연우야, 진짜 원수는 강 건너가 아니야. 그리고 불빛이 커지는 사이 담장 위 그림자는 강 쪽으로 몸을 던졌다. 연우는 불길이 겨우 잦아든 마당을 스쳐나왔다. 장독 뚜껑에 맺힌 물방울들이 서늘히 떨었고 처마 및 기름종이는 그을음 냄새를 남겼다. 어머니는 사람들을 달래며 재를 쓸었고 도유는 청년들과 담장을 점검했다. 연우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은장도의 차가운 무게를 허리에서 한번 쥐었다 놓고는 강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오늘 밤 나루로. 종이 쪽지의 문장은 불빛 속에 사라졌지만 그 말의 가시는 오히려 또렷해졌다. 나루지기 배영추 노인은 물안갯길을 쳐다보다가 연우를 알아보고 낮게 손짓했다. 이 밤에 규수가 웬일인고? 아까 누군가가 절 불렀어요, 여기서. 노인은 입술에 굵은 주름을 세웠다. 저녁나절 갓을 눌러 쓴 사내가 다녀갔다. 턱에 얕은 흉이 있었지. 할 일 없이 물결만 보다가 오늘 밤 나루라고 말 남기고 사라졌어. 연우는 심장이 작은 북처럼 울리는 걸 느꼈다. 달빛 아래 담장에 섰던 그 그림자. 바로 그때 강가 버드나무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연우아 씨.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 젊은 사내가 한 걸음 나왔다. 푸른 솜도포 기세에 물이 올랐고 턱 왼쪽에 길게 베인 듯한 흉터가 은빛 단계에 잠깐 떠올랐다. 도석준, 낭군인가요? 연우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알 수 없게 가는 실처럼 튀어나왔다. 사내가 고개를 숙였다. 물골 도석만의 아들, 도석준이요. 먼저 찾아와서 미안하오. 하지만 오늘 밤 내가 아니면 누구도 이 말을 꺼낼 수 없어. 그는 품에서 접힌 종이를 내밀었다. 불빛 속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결 같은 한지. 저 광에서 누굴 놀라게 하고 싶진 않았소. 종이를 지키려다 그만. 연우는 종이를 펼쳤다. 밤기러기의 기처럼 얇은 글씨 3줄. 피는 강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강은 오래전부터 안쪽으로 스며들었다. 오늘 밤 소란나루. 강의 안쪽이란 누구의 안쪽을 말하죠? 석주는 물 한 개를 한번 헤치듯 숨을 고르고는 말했다. 소란의 안쪽 혹은 물골의 안쪽. 피는 칼끝보다 먼저 사라지는 이름이지요. 연우아 씨, 몇 해 전 나루 싸움. 그날 당신 아버님이 쓰러지기 전 누가 처음 회부를 던졌는지 기록이 있어요. 그는 나루 방선소에서 쓰는 목패를 꺼냈다. 이윽고 꺼낸 건 오래된 장부한 귀퉁이, 물표 우 피아오와 통행목을 적은 줄이 흐릿하나 분명했다. 싸움이 나던 날 새벽, 소란 쪽 이름이 낯선 표식으로 3번, 이어 물골 쪽 별표가 1번. 낯선 표식? 마을마다 새기는 결이 달라요. 소란은 매화 매듭, 물골은 쥐꼬리 매듭. 그런데 이 장부의 3줄은 소란의 매듭과 같은 방식으로 기록됐어요. 소란 사람이 소란 이름을 숨기고 소란으로 드나들었다는 뜻이요. 연우는 매화 매듭이라는 말에 잠깐 숨이 멎었다. 볏짚 인형의 매듭, 부엌에서 어머니가 늘 묶던 장단의 고리, 손의 습관은 말없이 흔적을 남긴다. 그럼 우리 쪽에서 불씨를 던졌다는 건가요? 내가 아는 건 누군가가 당신 집 혼례를 막으려 했다는 사실뿐이요. 그리고 석주는 시선을 낮췄다. 당신 아버님이 물골을 미워해서 싸움에 뛰어든 게 아니었다는 것. 그분은 말렸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더 빨랐소. 바로 그때 버드나무 그림자 사이로 작은 방울소리가 탁 하고 울렸다. 젖은 소금, 쑥 연기, 가느다란 북소리와 함께 무당이 나타났다. 붉은 두루마기 자락을 질퍽한 흙 위에 살짝 올려걷고 새하얀 비단띠를 팔목에 감은 채였다. 아가씨, 부름이 있었지. 금분무당은 연우를 한번 훑어보고 손바닥 위에 작은 주머니를 올려놓았다. 주머니의 매듭은 확실히 매화였다. 누가 보냈죠? 무당은 눈을 가늘게 뜨고 강 쪽 먼 어둠을 보았다. 강은 오래전부터 안쪽으로 스며들었고 오늘 해에 뜨기 전에 피가 다시 흐를 운수라 했다. 보낸 이는 이름보다 맘이 먼저였지.
석준이 무당을 보며 낮게 물었다. 장부를 전해준 것도 당신이요? 나는 오직 손을 건넸을 뿐. 네가 그리고 저 아가씨가 서로의 말에 귀를 대게. 무당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연우에게만 들리게 속삭였다. 아가, 매듭을 알면 길을 알게 되지. 동이 트기 전 나루 맞은편 어둠이 묵직하게 부풀어 올랐다. 물골과 소란에서 나온 장정들 뒤로 노인들과 여인들이 긴 들것처럼 모여들었다. 혼례를 강가에서 치를지, 마을에서 치를지, 아니 오늘은 아예 접을지. 말들이 얽히기 시작했다. 도윤이 젖은 화살대를 들고 나타났다. 오른손 등에는 물집이 맺혀 있었다. 그 화살, 누군가가 소리쳤다. 밤에 날아든 불화살과 같다. 내가 쐈다. 도윤이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불을 붙일 뜻은 없었다. 담 위로 뛰던 놈을 겁주려 한 것뿐이다. 놈이란 누구냐? 물골에 청년 하나가 목청을 높였다. 도윤은 석준을 힐끗 보았다. 그 갓을 눌러 쓴 자, 턱에 흉 있는 그놈. 사람들의 시선이 석준의 턱으로 몰렸다. 얇은 흉이 새벽빛에 날카롭게 비쳤다. 나루가 순간 칼날처럼 팽팽해졌다. 석준이 천천히 손을 들었다. 흉은 오래전 범람 때 생겼소. 아이 하나 건지려다 나룻배 뇌 부딪힌 상처요. 밤에 화살과 난 무관하오. 그럼 누가 불을 질렀다는 거냐. 고함이 부서질 즈음 배영추 노인이 목패를 흔들었다. 싸움 나던 날 새벽 이 장부를 본 사람은 나다. 그리고 오늘 밤 소란 젊은이 하나가 홀로 건넜다. 발자국이 소란 집 신문의였어. 그 순간 연우의 발치에 젖은 한지 조각 하나가 착 하고 붙었다. 강물에 오래 잠겼던 듯 글씨에 먹이 번져 있었지만 한 귀퉁이의 붉은 인장이 무언가를 증언하고 있었다. 투시 도석, 투시 씨가 쓰는 인장과 유사한 글자. 사람들의 숨이 한꺼번에 빨려 들어갔다. 물골에서 도석만 노인이 웅성임이 파도처럼 번졌다. 도석만이 그때 모습을 드러냈다. 흰 삼배에 끈을 손목에 감은 채 상복의 일부를 맹세처럼 보였다. 얼굴에 세월이 새겨놓은 금이 많았고 눈빛은 오래도록 눌러둔 무엇인가를 이제야 헤집는 듯했다. 사람들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먼 산에 닿을 만큼 넓었다. 오늘 혼례는 미뤄야겠다. 노인,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이오? 소란에 노인 하나가 버럭했다. 이 모든 소동이 물골에서 벌인 짓이라는 거요? 도성만은 고개를 저었다. 죄를 나누려 온 게 아니오. 오래전 나루에서의 피는 네가 아는 그 피는 강 건너의 칼이 아니라 강 이쪽의 겁과 오해에서 솟았다. 그가 한 걸음 더 내딛는 순간 도윤이 대나무 창을 움켜쥐고 앞으로 치받았다. 거짓말 마라. 그날 우리 아비는 석준이 재빨리 몸을 던져 창을 막았다. 창 끝이 석준의 팔뚝을 스쳤고 피가 흙에 가늘게 뿌려졌다. 들고 있던 장부 쪽이 바람에 날려 물 위로 퍼덕 하고 떨어졌다. 연우는 반사적으로 앞으로 나섰다. 은장도를 풀어 머리 쪽 매듭을 싹둑 잘랐다. 쪽진 머리의 윤기, 나는 가닥이 어깨를 타고 떨어졌다. 그 소리에 사람들의 입에서 마른 탄식이 터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맹서하겠습니다. 연우는 한가운데 섰다. 이 혼례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서지 않습니다. 피를 막기 위한 혼례가 새 피를 부를 수는 없어요. 도성만이 연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어느 순간 아버지가 딸을 보는 것처럼 깊어졌다. 아씨, 네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았소. 그럼 진실을 말해주세요. 도성만이 입술을 때려는 찰나 상류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굵은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지난 여름 홍수 때 끊겼다가 임시로 메어둔 나룻줄이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이다. 배가 섬광처럼 휘청이며 돌더니 줄 끝에 쇠고리가 버드나무 뿌리에 걸린 무언가를 꿰찼다.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로 몰렸다. 버드나무 뿌리 사이에서 어두운 꾸러미가 떠올라 있었다. 물에 오래 담겨 검게 변한 삼배 보자기. 나룻목을 향한 물결이 그것을 천천히 밀어 올렸다.
배영추가 갈고리를 던져 끌어당기자 묵직한 소리가 모래밭에 떨어졌다. 보자기를 풀자 낡은 목패가 2개, 그리고 붉게 얼룩진 허리끈 한 줄, 그 아래 겹쳐진 한지 뭉치가 드러났다. 목패의 문양은 분명 소란의 것이었고 허리끈엔 오래전 피가 말라붙어 사가 있었다. 장정들 사이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연우는 그 허리끈의 매듭을 보았다. 매화 매듭. 어머니의 손이 평생 묶던 바로 그 결이었다. 끝 문장 훅. 그 순간 어머니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강 바람을 가르고 들려왔다. 그 끈은 네 아버지가 쓰러진 날 내가 그의 허리에 맨 것이다. 그녀는 모두를 향해 한 걸음 나섰다. 그리고 그날 불을 먼저 부른 이름은 우리 마을 사람이었다. 어머니 한씨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바람에 치맛자락이 가립처럼 흔들렸다. 오늘 내가 말한 이름은 멀리 있지 않다.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좁혀졌다. 도윤이 먼저 튀어나왔다. 어머니, 누구요? 누가 불을 먼저 불렀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연우를 한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오래 묵힌 장독의 간장이 흔들릴 때처럼 검고 투명한 결이 있었다. 내 아버지가 쓰러진 날 불을 든 손은 내 손이었다. 숨이 허공에서 멎었다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다. 물골에 노인 하나가 지팡이를 짚으며 앞으로 기우뚱했다. 도윤의 손에서 창이 미끄러질 뻔했다. 연우는 말없이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마치 잿빛 안개가 엷어지며 오래 가린 바위 문양이 드러나듯 어머니의 이마 주름 사이로 낯선 선이 새겨졌다. 그날 강줄기를 바꾸자는 말이 오가고 젊은 것들이 피 끓였지. 네 아버지는 말렸어. 나루의 물길은 두 마을의 목줄과 같으니 아무도 목을 잡지 말라고. 그런데 소란 이방이 종을 쳤다. 먼저 소리내고 먼저 빛을 올리는 쪽이 기선을 잡는다고. 나는 겁이 앞섰다. 어머니는 손을 모아 쥐었다 폈다. 마당섭에서 회부를 들어 올렸다. 이쪽은 이미 모였다고 알려 겁만 주려 했을 뿐이다. 그런데 회불이 바람을 타 처마로 옮겨 붙고 누군가가 물골에서 던졌다고 외치자 군중은 귀가 아니라 불빛을 따라 달렸다. 네 아버지가 그 길을 막아섰다. 그리고 나는 그 허리에 내가 묶어주었던 매화 매듭끈이 피에 젖는 것을 보았다. 도윤이 머리를 흔들었다. 그럼 그동안의 원한이? 오해는 불보다 빨랐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나는 바로 이 나루의 배영추에게 말했다. 이 물건들을 감춰달라고. 네 아버지가 쓰러진 뒤 소란 사람의 손에서도 악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나는 우리를 지키고 싶다고 착각했다. 그래서 목파와 끈, 종이들을 산배에 싸서 강 아래 묻어달라고 했다. 그 죄를 강이 씻어주길 바랐다. 그런데 강은, 그녀는 연우를 보았다. 강은 안으로 스며들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더구나. 사람들 사이에서 눅진한 탄식이 번졌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물골에서 온 이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고 소란의 청년들은 발끝으로 모래를 긁었다. 도성만이 한 발 내디뎌 말을 이었다. 내가 오늘 혼례를 미루자 했던 건 이 말 때문이었소. 몇 해 전에도 들었소. 그날 종을 먼저 치자고 부추겼던 입, 내가 사사로이 다그쳤던 입이기도 하오. 사람들의 눈이 도성만으로 쏠렸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우리 마을의 물길이 좁아져 물세를 더 내야 했던 해였소. 나는 나루의 질서를 두려워했다. 그 두려움이 저 도로, 소란 이방과 손을 얽히게 했지. 두 마을 모두 어른의 겁이 젊은 가슴에 곧장 불을 지른 셈이요. 연우는 무당 근분의 말을 떠올렸다. 매듭을 알면 길을 알게 되지. 매듭은 손의 습관이었고 길은 마음의 습관이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오늘 여기서 두 마을의 숨이 다시 섞이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죄를 돌 하나에 얹어 누가 멀리 던졌나 따지는 재판만으론 안 됩니다. 저에게 은장도가 있습니다. 이 칼은 여인의 마음을 지키는 칼이라 하셨지요, 어머니.
연우는 칼을 빼들어 자신의 허리끈을 잘랐다. 하얀 끈의 끝이 두 가닥으로 갈라져 바람에 흔들렸다. 이 끈을 두 마을의 나룻줄에 잇겠습니다. 매듭의 결을 바꾸겠습니다. 도윤이 울분과 당혹 사이에서 말을 더듬었다. 누이, 그럼 우리 아버지의 억울함은? 연우는 동생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거짓 누명을 벗기는 일과 또 다른 누명을 씌우지 않는 일. 둘 중 하나만 택하라면 억울함을 털겠다 하겠지. 하지만 나는 둘 다 하겠다. 어머니가 오늘 자신의 죄를 드러냈듯 물골의 도성만 어르신도 소란의 이방도 이름을 내놓고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집안의 혼례는 누구의 방패도 아니게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어떤 이는 혼례를 접자 했고 어떤 이는 바로 치르자 했다. 석준이 그 사이로 나섰다. 피가 스민 팔을 소매로 가볍게 누른 채 고개를 숙였다. 내가 말하겠다. 오늘 혼례를 올리지 않겠다. 대신 오늘 해가 중천에 오르면 선앙당 아래에서 화합제를 올리자. 두 마을의 물표를 다시 나누고 나룻줄을 함께 꽂아. 그리고 이 하루가 지난 뒤에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으면 그땐 내가 먼저 혼인을 물겠다. 하지만 만약 오늘의 고백과 제의가 우리 강물의 결을 바꾼다면 그 다음 날 가장 소박한 예로 아씨께 큰 절을 올리겠다. 무당 근분이 지팡이를 두어 번 땅에 쿵쿵 찍었다. 땅이 들었다. 물이 들었다. 이제는 입이 들어야 한다. 배영추 노인이 낡은 노끈과 새 300끈을 가져왔다. 연우는 자신의 허리끈을 길게 풀어 그 둘을 잇고 석주는 그 반대편 끝을 잡았다. 도성만이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덧댔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소란의 몇몇 노인들이 하나둘 허리끈을 풀어 길을 보탰다. 모인 끈들은 한 가닥에 줄이 되어 버드나무 뿌리와 나룻말뚝을 묶었다. 해가 떠오르며 강 위 안개가 얇아졌다. 선앙당 아래 노란 종이 발에 먹향이 풍기고 떡과 술, 말린 생선이 상 위에 올랐다. 근분이 구체를 흔들었다. 북이 천천히 아주 낮게 울렸다. 이 물길은 누구의 것이냐? 둘의 것. 이 매듭은 누구의 손이냐? 모두의 손. 피는 어디로 흘러가느냐? 흙으로, 마음으로, 다시 물로. 도윤은 굳어있던 어깨를 느리게 내렸다. 연우가 옆에 서자 그는 낮게 말했다. 나는 밤에 화살을 쏜 내 손을 먼저 다스리겠다. 잘했다. 연우가 답했다. 분노가 우리를 지켜줄 때도 있지만 길을 잘못 들게도 하지. 도윤은 석준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다. 오해로 너를 겨눴다. 내게 진 빚은 내가 갚겠다. 오늘부터 나룻줄 꼬는 일을 배우겠다. 석준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배움은 빚이 아니다. 같이 하자. 화합제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소란의 이방이 느리게 앞으로 걸어 나왔다. 눈 밑 그림자가 깊었다. 내 이름은 한이방. 종을 먼저 치자고 부추긴 입, 내 입이었다. 나는 관청의 눈치를 보며 내 자리를 지키고자 했다. 오늘 그 자리를 내려놓겠다. 그의 고백에 몇몇이 탄식했고 어떤 이는 무표정했다. 도성만이 이방의 어깨를 붙들었다. 자리를 벌로 내려놓는 것만으로 밑바닥이 씻기진 않는다. 두 마을의 수로를 다시 긋는 일, 네가 앞장서라. 그게 사죄다. 정고가 가까워질 즈음 버드나무 잎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다. 연우와 석주는 사람들 앞에 섰다. 큰 예식은 아니었다. 붉은 비단 대신 강에서 막 건져 올린 물로 서로의 손끝을 씻겼다. 원안에 가루가 남아있거든 오늘 이 물에 풀어 보냅시다. 연우가 말했다. 오늘의 혼례는 약속만으로 족합니다. 우리 약속은 두 마을의 약속이기도 하니까요. 석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먼저 묻겠다. 아버지. 그는 도성만을 향했다. 그날의 겁을 평생 갚을 기회를 주시오. 나루의 아이들 이름을 함께 장부에 쓰고 어느 편도 먼저가 아닌 날마다 번갈아가며 물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도성만은 답 대신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사람들은 흩어져 각자에게 남은 잔불을 밟듯
마음의 불씨를 꺼뜨렸다. 무당금부는 마지막 제물에 술 한 잔을 강에 부었다. 그때 연우의 발치에 어젯밤 나무기러기의 등에서 본 것과 닮은 아주 작은 한지 조각이 바람에 떠밀려 왔다. 피는 강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강은 오래전부터 안쪽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종이를 접어 품에 넣었다. 그리고 살짝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우리 안쪽에서부터 길을 틔워야지. 해가 기울 무렵 나룻줄을 새로 꼬는 소리가 강가에 오래 울렸다. 산배가 서로를 문지르며 내는 낮은 마찰음이 이상하리만치 포근했다. 연우는 손바닥에 물집을 잠깐 훑었다. 그 옆에서 도윤이 땀을 닦았고 석준이 세 줄 끝에 그녀의 허리끈을 묶었다. 매듭 이름을 바꾸자. 석준이 웃었다. 매화 매듭 말고 강순 매듭. 강순 매듭? 강이 내쉬고 들이쉬는 숨처럼 느리도에 끊어지지 않게. 끝 문장. 후. 그날 저녁 세 줄이 첫 배를 끌어 물살을 가르자 거꾸로 흐르던 듯 보이던 강이 제 결로 돌아섰다. 버드나무 그림자 아래 연우는 마지막으로 은장도를 쥐었다 놓았다. 지키기 위한 칼을 비로소 내려놓으며. 그리고 아주 멀리 물결 위로 이름 하나가 번졌다 사라졌다. 그 이름은 어느 한쪽의 원수가 아니라 두 쪽에 숨을 잇는 새 매듭의 이름이었다.